네, 나의 투자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대 지표 먼저 살펴보시죠. 먼저 이 나스닥 선물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0.8% 정도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111포인트 하락해서 우리 시장에 역효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7원 90점, 비교적 많이 올랐죠. 0.6% 정도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지표가 전부 다 마이너스 효과인데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크게 안 빠지느냐?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 때문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1,900개를 사고 있네요. 1,900개를 사고 있는데 만일 오늘 종가 무렵에 외국인들이 3,000계약까지 매수를 늘린다면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플러스로 끝날 것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이 90%를 좌우하고 있다.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홍민 캐스터께서 찾은 매출이 같이 보러 가시죠. 네, 매수 추정 리포트 오늘은 캐디 30종목 중 녹십자를 보겠습니다. 리포트는 키움증권 허혜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동향부터 보시죠. 네, 최근 세계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 추이를 보면 리포트 주기가 빈번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53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가 7월에 46만 원, 12월에 29만 원, 그리고 오늘 26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계단식 하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행된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11월 30만 원을 제시한 흥국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 제시하고 있고요. SK증권이 26만 원, 신한금융투자가 25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 전부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리포트 내용 한번 보시죠. 먼저 지난 12월 10일자 리포트입니다. CMO 본계약 지연의 실망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 이제는 본업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정맥주 사용 10% 면역 글로불린 제제 알리글로의 품목 허가 승인을 기대함과 동시에 헌터 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가 중국 허가를 획득해 중국향 매출 증가와 본업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는데요. CMO 가치를 제외하고 알리글로의 변경된 타겟 시장 등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하향, 매수의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자 리포트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 쇼크와 알리글로의 FDA 승인이 지연되면서 올 초부터 약세를 이어온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은 GC셀의 자회사 편입과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검체 검사 급증, 그리고 항원 항체 진단키트 판매 호조, 그리고 헌터라제의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간 실적 조정으로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하향했지만 연내 알리글로의 FDA 현장 실사 시행과 허가 승인이 기대되면서 헌터라제 수출 확대가 지속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매수의 투자 의견 유지했습니다. 녹십자의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50만 원대였던 주가는 4분기 실적 쇼크와 알리글로의 FDA 승인 지연 등의 악재로 올해 1월 16만 5천 원까지 내림세를 보이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추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알리글로의 FDA 승인 기대감과 헌터라제의 수출 확대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면서 여전히 매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목표 주가 26만 원을 향해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추이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추정 리포트였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녹십자를 관심 종목으로 올렸는데요. 유홍민 캐스터도 녹십자를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관심 종목은 바로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열풍이 불고 있는데 결국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가 어떤 회사죠? 바로 자동차 타이어 코드 세계 1위입니다. 자그마치 최근에 1위가 아니고 20년간 1위를 유지해 오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 공장 증설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매출액이 더 증가할 것이 기대가 되고요. 다음 타이어 코드 시장이 해마다 영업이익이 약 한 30% 정도 증가가 기대됩니다. 금년에 실적 좋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마지막입니다. 단기 저점 40만 원 보인 이후에 지금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전환돼 있는 모습이다. 자, 차트 한번 올려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차트대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고점인데요. 지난번 87만 원까지 갔다가 저점이 얼마입니까? 40만 원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다시 지금은 52만 원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60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의 전략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굳이 그 지수를 신경 쓸 필요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오르면 되는 것 아니겠어? 하지만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4월 달까지만 주식 투자하고 앞으로 나 안 하겠다 그러면 종목만 집중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내가 5년, 10년, 20년 주식 투자에 매진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순서를 지키는, 즉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먼저 시장을 보셔야 된다.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는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 혹은 횡보냐. 지금은 저는 횡보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느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은 수익을 내겠는가인데 저는 금년도 2022년도 6가지 업종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금융인데요. 결국 금리 상승 때는 금융업종이 빠질 수가 없겠죠. 다섯 번째는 건설업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한 달 뒤면은 출범할 텐데 아마도 건설업에 대한 훈풍이 불지 않겠냐 싶고요. 마지막으로 방산산업입니다.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K방산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업종을 보시고 마지막 국면이 바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의 투자 전략에서는 KD30을 중심으로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이는 종목을 계속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나의 투자 전략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